김영란의 책으로 보는 세상.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프랭클린 자서전입니다. 1706년 벤자민 프랭클린은 보스턴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17번째 자녀 중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12살부터 인쇄공으로 일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가난 속에서 그가 받았던 교육기간은 고작 2년이 전부였습니다. 머리가 둔해질 정도로 먹지 마라. 절제.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라. 침묵.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제때 일하라. 규율. 결심하면 행하라. 결단. 낭비하지 마라. 절약. 시간을 아끼라. 근면. 상대를 악의 없고 정당하게 생각하라. 정직과 정의. 한쪽에 치우치지 마라. 중용. 신체와 의복, 주택을 깨끗이 하라. 청결. 사소한 일에 평정을 잃지 마라. 평정. 순결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순결, 겸손. 비록 교육기간은 2년이었지만 25세에 자신을 도덕적으로 완성시켜 보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그는 이와 같은 13가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좋아해서 평생 책에 묻혀 살았던 그는 독학으로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등 언어를 독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필라델피아에 도서관을 세웠고 31살에는 필라델피아에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대학병원을 설립했으며 최초로 철학협회를 만든 철학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세운 여러 단체나 기관, 협회 외에 그가 남긴 또 다른 업적은 65세부터 사망하기 바로 전해인 83세까지 무려 19년 동안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로 시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편지에는 인간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끈끈한 애정과 함께 물씬 풍견하게 쓰여 있습니다. 가난과 무지가 결코 성공의 장애 요인이 아니라며 아들만이 아닌 전 인류에게 힘을 주는 그 편지가 바로 프랭클린 자서전입니다. 그는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조지아,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 여러 주 대표를 겸임했던 정치가요 외교관이었습니다. 미주를 대표해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독립협상을 벌였고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으며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헌법의 기초를 세우며 민주주의의 발판을 마련했고 최신정관으로 우편 제도의 토대도 닦았습니다. 미국을 알려면 그의 자서전부터 읽으라 라는 말이 공공연한 것은 그의 일생에는 미국의 시작부터 역사와 사건들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슨 재주가 그리도 많았는지 어느 날 전기와 벼락을 연구하다 피레침까지 발명합니다. 무서운 벼락의 공포에서 인류를 해방시키며 명실공히 과학자의 반열에도 오른 것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격려하며 살았던 그는 자신이 만들었던 목록 13개 옆에 빈칸이 든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위반한 항목이 있으면 그 옆에 검은 동그라미를 쳤는데 그러면 주말까지 다시는 그 항목에 동그라미가 쳐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새롭게 태어나려고 노력하며 50년 이상을 변함없이 실천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매주 한 가지 덕을 집중적으로 실천했다니 그야말로 놀라운 자기 개발 의지에 입이 딱 벌어집니다. 내가 항상 행복한 인생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수첩 덕분이었다. 그가 만든 수첩은
자손들에게도 물려주고 싶던 그의 소망을 더해 그를 존경하는 후손들에 의해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플래너는 세계 2천만 명 이상이 회사 단위 또는 개인적으로 그 수첩을 끼고 살며 자신의 시간과 품성을 관리하는 지침서로 사용하고 있으니 그가 남긴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또한 투자가의 효시로 알려진 그가 남긴 이 책은 사업가들의 필독서로 물질만이 아닌 재능이나 젊음도 성공의 재산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강조한 것은 역시 시간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는 문구를 벽에 붙여놓지 않았던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 말은 시간과 규율 그리고 오늘과 하루를 중히 여겼던 그가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 남긴 귀한 선물이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간은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니까요. 그는 시간만이 아니라 관계도 중히 여겼습니다. 대화는 언제나 즐겁고 유쾌하게 하라면서 대화법을 남겼는데 그 또한 현대인 누가 들어도 수긍이 갈 정도로 세련됐고 도움이 될 만합니다. 그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음식, 감정, 그리고 언어의 절제는 필수이고 어떤 기막힌 일을 만나더라도 거기에서 건질 지혜는 있다면서 매사에서 배울 것을 충고합니다. 교훈이나 바른말이 담긴 위인전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프랭클린 자서전은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의 플래너와 함께 그 책이 사랑받는 뚜렷한 이유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바르고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따스하게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나이는 절로 들고 노인은 절로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이 청소년 필독서라지만 철들자 망령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 가까이 또 눈길 머무는 곳에 이 책을 놓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은 달리 말하자면 인간과 사회로 구성된 세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사람을 배우는 인간학입니다. 아직 읽지 않은 책꽂이에 쌓인 책과 책에 묻힌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다시 인생이 주어져도 똑같은 삶을 살고 싶다. 프랭클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를 건국의 아버지 그리고 도서관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내친김에 꽁쳐둔 비상금 100불짜리를 꺼내들고 그 속에 살아있는 그와 눈을 맞춰봅니다. 시원한 이마에 입을 앙담은 장발의 퉁퉁한 아저씨가 곁눈으로 날 바라봅니다. 경제학자였던 자신을 종이 돈으로는 화폐 가치가 가장 높은 100달러짜리에 새겨두고 행복해하며 아끼는 후손들이 결코 싫지 않은 표정 같아 보입니다.